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6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며칠 전에 서울시 교육청의 부당한 인사 문제를 적발을 했었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전교조 출신 부당한 인사 채용, 이 문제를 적발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왜 최재형 감사원장이 건드리는 곳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공정한 문제 아닙니까? 공정. 이런 부분, 이 아픈 곳이 드러나느냐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현 감사원장과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임명장 수여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이게 다시 떠오르면서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궁금증이 상당수 시청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했던 얘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은 결국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문 대통령의 아픈 곳을 건드리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 자, 우선 시작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먼저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주로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2019년 7월 달에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주었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얘기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제 공수처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근본적 변화를 주문을 했고, 두 번째,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시대적 사명 아니냐. 검찰이 여기에 기여를 해주라. 공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의 눈치를 윤 총장은 그동안 보지 않았는데 이게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충실히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전 정권을 그야말로 시쳇말로 때려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임명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랬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그 수사했던 그때의 그 정신과 기준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비리가 나오면 수사를 하라는 지시구나, 뭐 이렇게 알아들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진한 건가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문제 제기, 뭐 자기가 이렇게 꼭 팠던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문제를 하나 둘씩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패밀리 사건, 그 다음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수사하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아픈 곳 정도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이런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된 거.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던 그때의 자세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그래서 엄정하게 수사했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수사를 못하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동원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박했죠. 자, 이런 게 이제 내로남불의 전형,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전에 제가 2019년 7월이라고 했죠. 최재형 감사원장은요 2018년 1월 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뭐 검찰총장 이제 그만두고 지금 야인으로 있습니다만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있습니다. 2018년 내년 1월 달이 임기 끝납니다. 아직까지 현직에 있는 것이죠.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해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사회 안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강화하라. 이건 왜 그러냐면 2016년에 뭐 그때 세월호 사건, 뭐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뭐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안전 문제가 맨 첫 번째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강화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또 공정 얘기가 나옵니다. 불공정 관행이 행정부문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 불공정 이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규제 이걸 풀어야 하는 거 이거 틀림없는 문제인데 문제는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규제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만약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또한 이거는 국민의 편리를 결국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사 기준의 완화,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감사 뭐 이런 거를 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때도 세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 두 번째 불공정 관행, 행정부문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을 이제 감사원이 여기저기 들여다본 거죠.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도 또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만 건드린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거는 보훈인사, 잘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죠. 보훈인사,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불공정한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정의에 반하는 행위죠. 이걸 감사해서 4월 23일 날 발표를 했고, 자 그러면 그 최근에 또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엊그제 이른바 친문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교통방송 김어준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한 편파성,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이 뭐 4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매년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했다고 그러죠. 현장 방문은 잘 아시지만 감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 사전조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감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문재인 정부 아픈 대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019년에 보면 이것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 이 이제 우리한테 그 많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 공항공사였었죠. 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그때 공항공사만 했던 게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 그 다음에 공항공사, LH 토지공사죠. 한전 KPS, 한국산업인력공단, 여기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문제를 들여다본 거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정규직 전환자가 대략 3,04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333명, 10.9%가 결국은 현재 재직 중인 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감사 결과입니다. 이 얼마나 불공정한 관행이 여기저기 공사에서 진행되고 있었느냐.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제대로 된 감사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드러나니까 또 자, 문재인 정부는 뭐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했지만 결과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도 않았다.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또 한번 타격을 입었죠. 이게 바로 내로남불, 불공정 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특히 2030이 분노를 했다. 왜냐하면 2030은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몇 년씩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비정규직 뭐 기간제 뭐 이런 거로 들어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뭐 이런 게 전부 결국은 거기 근무했던 사람들의 뭐 친인척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친인척뿐만이겠습니까? 아는 사람, 지인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그거는 지금 밝혀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것도 이제 결국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을,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건드리는 곳마다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아픈 곳을 건드리느냐, 이런 이제 지적, 불만 이런 게 정부 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내년 1월 달에 임기 만료라고 했죠. 대선 2개월 전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래서 뭐 대선 출마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사전에 뭐 사표를 내고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대기하고 있는 여러 그 감사 대상 이것도요 훨씬 더 아픈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한테. 우선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 이건 제가 뭐 몇 차례 그 가덕도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을 했지만, 아니 프랑스의 세계적인 공항 설계 기관의 그 조사, 이걸 총리실의 몇몇 전문가라고, 국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뒤집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거 왜 뒤집히는지도 몰랐다, 이럴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하게 아마 월권이나 위법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감사원은 꼭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거기에 부적정성, 이거는 뭐 거의 명백하다. 근데 이에 대한 감사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마 할 겁니다.
이런 걸 안 하면 어떤 감사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금강 영산강의 그 보,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그 수중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해체 결정, 이것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 그 보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 그 보 때문에 뭐 물이 썩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해체 결정은 과연 적정한 것이냐, 여기에 또 얼마만큼의 예산이 낭비됐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 중인 사항이 재난지원금을 작년 총선에 지급을 하고 나서 사실은 총선에 압승을 했죠. 그 총선 압승의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재난지원금이 첫 번째라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1인당 100만 원씩 갑자기 재난지원금이 가구당이죠. 가구당 100만 원씩 딱 나오니까, 세대당 100만 원씩 딱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자유한국당 찍으면 돈 나오냐 이런 얘기들이 유권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재정 건전성 뭐 이런 걸 들어서 반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유권자들이 그 재난지원금에 흔들렸다. 그런데 자,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정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냐 하는 부분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재정적 결정이 과연 재정 본연의 논리만으로 결정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이유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냐, 뭐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그 재정 운용의 적정성이라고 흔히 감사원 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운용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내외에서 나오니까 최재형 감사원이 지금 이 문제를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첫 번째, 결국 내로남불이죠. 자, 나의 부정은 로맨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열심히 수사하고 감사하고 그걸 뒤집어 파헤치고 하는 부분을 잘한다 해놓고서 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거 있으면 한번 해봐. 그래갖고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상대에 대해서만 엄중한 잣대를 하라, 이런 식의 무언의 사인을 준 건데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전혀 못 알아듣고 정말 고지급대로 지시를 이행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입니까? 근데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왜 정말 그렇게 못 알아듣고 했을까요? 아마 저는 추측컨대 이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여야 가릴 것 없이 불공정한 데에는 과감하게 수사와 감사의 잣대를 들이대라.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다. 저는 적어도 시작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 두 사람도 한 사람은 당황해서 결국은 사표를 냈고 한 사람은 아직도 당황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LH 사태 이런 데서 보듯이,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데서 보듯이 결국은 관리 능력 부재다, 이거는 무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능. 결국은 자기들이 임명해 놓은 뭐 LH 사장이나 뭐 공항공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못했던 건 아닙니까? 아니, LH 신도시 문제, 그거 지정하는데 내부 비밀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끼리 전부 다 거기 가서 그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것이죠. 결국 관리 부재와 무능.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본질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은 그렇다 쳐도 올해 들어서 4월 7일 보궐선거 앞두고서 계속해서 뭐 2차 재난지원금, 3차, 4차 재난지원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말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이거는 결국 정치적 이유로, 왜냐하면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밀어붙여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이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의 집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적정하지 않다 하는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뭐 감사 착수도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은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르는 게 아니고 사표를 냈죠. 또 한 사람은 계속 어려운 길과 아픈 곳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